미국의 블루아웃 캐피탈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서 영국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파이낸스사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이제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라는 갑자기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이 신청자가 경영진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데들이 이에 관련한 테크 기업들에 대한 대출들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돈을 맡겨주시면 언제든지 돈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출이나 운용은 어떻게 하냐면 테크 기업에게 장기 대출을 해준다든지 자금용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데 장기 투자 운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장단기 미스매칭이 일어나죠. 만약에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라고 하면은 이걸 금방 팔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금방 팔 수가 없잖아요. 유동성 문제로 펀드런이 발생해버릴 위험이 높죠. 사모시장의 구조적인 위험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모신용기관들의 손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AI 거품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AI 투기 거품과 관련하여서 거품의 붕괴 징후 내지는 부실 투자의 어떤 징후가 이제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블루아웃 캐피탈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서 영국의 파이낸스사죠.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파이낸스사의 파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영국의 이제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라는 이제 그 파이낸스 회사로 보이는데요. 이게 파산을 했습니다. 이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가 2월 27일 날 갑자기 이제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이 신청자가 경영진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채권자들이 경영진의 부정행위,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해서 법정관리 신청을 했는데요. 경영진의 부정행위로는 경영자들이 대출을 할 때 자산을 중복담보를 제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자산이 1억 달러가 있는데 그 대출 자산 1억 달러를 뭐 A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는데 그걸 똑같이 또 이제 다른 C 은행에다가 담보를 중복 이중으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는 1억 달러인데 두 군데다가 이중을 하면 2억 달러 대출을 받는 돈을 빌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담보 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A 은행하고 C 은행이 내 돈 돌려줘라고 봤는데 1억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 조사를 한 결과 담보가치 부족액이 한 9.3억 파운드, 12.5억 달러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하나로는 약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가 파산함으로써 금융기관별 예상되는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냐? 영국의 이제 바클레이스 은행이 6억 파운드. 그다음에 미국의 제프리스라는 이제 투자회사가 이제 1억 파운드, 그다음에 웰스파고라든지 아폴로, 아틀라스 SP 등의 또 손실을 본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라는 데가 1억 파운드 손실을 봤는데 이게 어떤 데냐면은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 또 이제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가 이렇게 1억 파운드 투자를 해서 이게 손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억 파운드면 1.35억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 파산으로 해서 손실량이 커졌다라는 거죠. 주가가 하루에 그 10%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 2월 한 달 동안에 25% 이상 주가가 급락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이 이게 영국의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스 투자 손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투자 실패가 잇따랐어요. 이미. 그래서 잇따른 투자 실패로 손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이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미국의 여러 로펌들이 이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경영진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다. 그다음에 투자자 오도를 했다. 라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이미 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제 이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블루아웃 캐피탈 환매 중단, 영구 중단을 선언했던 블루아웃 캐피탈과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2020년 팬데믹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이렇게 폭등을 했다가 2025년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AI 거품 이랄까 아니면은 그에 연동되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투기 거품들이 변두리 지역부터 핵심인 뭐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핵심 중앙부라고 한다라면 그 변방에 이른바 이제 이 앞전에 또 말씀드렸던 여신 전문기관, 은행 예금 기관이 아닌 비예금 기관, 파이낸스 컴퍼니라든지 뭐 신용카드사라든지 할부금융이라든지 리스라든지 캐피탈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의 이제 변두리부터 이렇게 문제가 이미 2025년 들어오기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이미 이렇게 붉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들 주가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면은 이제 본진인 AI 거품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이런 그 블루아웃 컵스라든지 그게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주택담보대출 투자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크 기업들이죠. AI 관련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출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물론 이제 사기적인 행위도 있었겠지만 주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호 대출 신용 규모가 이 앞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전체 그 대출 규모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 여전히 막대하죠. 그 규모가. 그래서 이 3호 신용 펀드에서 이렇게 3호 신용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또다시 이제 제2의 금융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럴 확률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제 AI 투기 거품이 붕괴되느냐 마느냐라는 이제 논란 속에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부실 징후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거품 붕괴 내지는 뭐 이렇게 투기 거품 붕괴의 초기 단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말고도 투기 거품 붕괴를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3호 대출 펀드들이 테크 기업에도 투자를 했지만 이런저런 연유에서 상업용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미국의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지금 상당한 규모로, 상당한 속도로 지금 붕괴되고 있거든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지금 미국의 3호 대출 기관들이 주로 이제 대출을 늘린 요인이 뭐냐면은 이 자산담보대출을 늘렸어요. 자산담보대출이라는 게 뭐냐? Asset Based Lending,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Asset Backed Security, 자산담보 증권, ABS하고 거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ABS는 증권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낸스사가 대출을 해줘요. 상업용 대출을 해줘요. 테크기업에 대출을 해줘요. 대출을 해주면 그 대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 자산을 가지고 그걸 모아서 펀드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어 가지고 증권화를 해요.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를 해요. 그래서 그게 증권화를 하면 그게 ABS가 되는 거죠. Asset Backed Security가 되고, 증권화를 해서 그 증권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또 조달된 자금으로 다시 상업용 부동산이든 테크 기업이든 뭐 이런 데가 투자를 또 하는 거, 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이낸스사들이 이제 했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죠. ABS 증권화 해가지고 이렇게 투기를 이렇게 확대시켰던 것들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자산담보대출이에요. 자산담보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파이낸스 회사들이 에 관련한 테크 기업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1억 달러를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대출 자산이 있죠. 지금 이제 이 파이낸스 회사에 그 대출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자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뭐 해외 국부펀드, 연기금 같은 투자 펀드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출해준 자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요. 그게 Asset Based Lending이에요. 이게 자산담보대출이죠. 그러면 이 자산담보대출하고 ABL하고 ABS는 어떻게 다르냐? 사실은 별로 다른 게 없죠. 똑같은 거죠. 하나는 그냥 이게 담보자산을 증권화해서 그 담보로 제공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대출 자산을 그 자체로 담보로 제공했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죠. 근데 이제 이런 자산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이런 자산담보대출을 바탕으로 해서 급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 때는, 이전에는 파이낸스 회사들이 주로 자산담보증권, ABS 발행을 통해서 이제 거품을 키웠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자산담보대출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투기 거품을 키워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산담보대출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게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확 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실제 뭐 그 어떤 문제가 드러나냐면은 이 담보자산의 질적 저하, 중복담보, 그런 위험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복담보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영국의 마켓 파이낸스 솔루션이 이제 경영진이 이중 담보 제공을 한 거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담보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르죠. 이렇게 파이낸스 회사의 실제 안해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은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면은 모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 중고차, 재고자산, 이거 이제 담보로 제출을 제공을 하고 또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담보로 제공한 이 담보자산이 가치가 급락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달러 담보라고 이제 평가를 받은
받아가지고 이 담보를 제공을 하고서 1억 달러 대출을 받았는데 이 제공한 담보다치 1억 달러가 급락을 해가지고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뭐 7천만 달러, 5천만 달러로 급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담보가 1억이라고 했는데 5천만 달러밖에 안 돼? 담보 한도 초과를 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담보를 제공하는 파이낸스 회사가 이 가격이 하락한 만큼의 보전을 해줘야 되죠. 1억 5천만 달러 담보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되죠. 넣어야 되는데 담보를 추가로 더 넣으려면 어디서 5천만 달러 돈을 또 끌어 당겨 갖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펑 하고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이 중복담보의 위험이 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형적으로 이제 사모시장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팍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담보부 증권 ABS라든지 자산담보대출 ABL이라든지 이런 것은 뭡니까? 이제 파이낸스 회사가 상업용 부동산이나 테크 기업에 대출을 해줬어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자 차이를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을 해준 그 자산을 대출해준 자산을 다시 모아가지고 ABL로 다시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된 거죠. 이게 말하자면 부채의 피라미드를 쌓는 거죠. 예, 레버리지는 부채니까 부채의 피라미드를 쌓아가는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모 신용 그 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우리한테 돈을 맡겨주시면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언제든지 돈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단기 유동성 환매 약속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출은 나 운용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컨대 뭐 중소기업, 테크기업에게 장기 대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상업용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데 장기 투자 운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장단기 미스매칭이 일어나죠. 만약에 투자자들이 내 돈 돌려줘라고 하면은 이걸 금방 팔아서 돌려줘야 하는데 금방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실이 아니더라도 유동성 문제로 펀드런이 발생해버릴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사모시장의 위험이 지금 이렇게 구조적인 위험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 사모 신용 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린 이런 AI 관련한 테크 기업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개발업자들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좀비 기업화 돼버려요. 부실 기업이 돼버려요. 이자도 이제 못 갚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비 테크 기업이 증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이 2024년에서 2025년에 대출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테크 기업이나 부동산 어떤 개발 업체들이 이때 대출을 받았던 그 업체들의 대출 만기가 지금 이제 도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기가 도래하면 이런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다시 대출 연장을 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연장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죠. 대출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부실화되겠죠. 부실화되면 이제 사모신용 대출 기관들이 손실이 이제 커지겠죠. 대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자산도 대출의 부실 위험이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테크 스타트업의 자산담보 대출이 지금 이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의 부채가 이제 지금 역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테크 스타트업의 그 자산담보 대출의 만기가 도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언제입니까? AI 거품이 그냥 완전히 폭발하던 시기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 주가가 폭등을 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요 2024년부터 그 대출을 받았던 이 테크 스타트업들의 그 대출 만기가 도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면은 이 테크 스타트업들이니까 우리 기술이 참 아주 뛰어나 이거 대박 날 거야. 특허 기술이 있어. 이런 특허라든지 앞으로 대박 날 거야 하는 미래 매출을 담보로 해가지고 단순히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렇게 대단히 뛰어나 앞으로 대박 날 거야. 그랬을 때 우리 기업 평가, 기업 가치가 얼마야? 그러니까 실적은 없어요. 그냥 기업 평가 가치로서 그냥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시간이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지고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을 못 내는 거예요. 실적을 못 내서 이제 기업이 파산한 경우가 생겨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출을 해줬던 이게 사모신용 기관들은 결국에는 이 파산한 기업들이나 실적을 못 내서 부실화된 기업들의 특허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이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수를 해서 그걸 되팔아야
되잖아요. 되팔 때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 자기들이 그걸 담보로 대출해 준 것에 10%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특허나 소프트웨어의 현금 가치가 장부가의 10%도 안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사무신용 시장에 그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 이 사무신용폰 금융기관들하고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약정을 체결을 하거든요. 네, 뭐 우리가 이렇게 대출해 주는데 이 대출 자금은 이런 용도로만 써야 돼. 그리고 이렇게 쓸 때에는 우리한테 반드시 어떻게 썼다라고 보고를 해. 라는 식으로 뭐 약정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 돈을 대출해 주면 돈을 그냥 경영진이 빼먹어 버릴 수도 있고 딴 데 써버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감시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 약정 같은 걸 체결을 하는데 실적이 악화되니까 이 테크 기업들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 약정을 위반해서 속인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대박 날 거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팔려요.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누적이 돼요. 재고가 누적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이제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업의 평가 가치 이로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모 펀드들이나 사모 신용기관들이 이런 그 스타트업들이나 부동산 그 개발업체들한테 이제 담보권 행사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회수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망해버리건 부실화된 그런 기업들이니까 경영권을 회수를 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추스르든지 아니면 그 되팔든지 하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되팔려고 해봐야 누가 살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모 펀드들이나 사모 신용기관들이 손실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럼 손실을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그 대출 자산을 몽땅거려 가지고 그걸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국부펀드나 여러 가지 투자 펀드들로부터 대출 자금 조달을 받아 가지고 대출을 해준 건데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들도 못 갚는 거예요. 예, 못 갚아요. 그러니까 파산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벤처 스타트업에 투자한 이런 그 사모 펀드들이나 사모 신용기관들의 손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AI 거품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입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생각보다도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그 AI 투기 거품과 관련해서 AI 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부동산 개발 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에 관련된 사모 신용 대출 기관들